네, 3 시리즈 출고 설명 영상 2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어 노브부터 이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즐겨찾기 버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곡, 이전 곡, 그 다음에 요 모드는 아까 침에 이제 설명드렸던 요 기능하고 동일한데, 뭐 미디어,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넘어가는 거고, 밴드는 이제 FM, AM 주파수 대역대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켜시는 방법은 이 오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켜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운전석 온도 조절, 조수석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오토인 상태에서는 풍량이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운전석 시트 열선, 조수석 시트 열선이고, 맥스의 이 표시는 전면에 성에가 꼈을 때 혹은 눈이 쌓였을 때 전면에 뜨거운 바람을 쐬서 눈을 녹여주거나 성에를 제거하는 버튼이고, 이거는 뒷유리 열선 버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드릴 버튼은 이제 요 버튼들인데, 이거는 운전석에 이제 수동으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조수석을 수동으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기순환, 외기순환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센터 모니터를 통해서 요 내기순환 관련한 메뉴가 뜨게 되고, 공기순환, 자동, 외부 공기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스 에어컨 같은 경우는 한여름철에 차량을 가장 큰 풍속으로 시원한 바람을 나오게 하는 거고, 요 메뉴가 뭐냐면 AC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이제 예전 BMW 차량들은 싱크 버튼이 있었는데 이 메뉴 안에 싱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 버튼이 뭐냐면 운전석, 조수석을 온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쪽에 실내 공기 상태, 아까침에 내기순환, 외기순환이 볼 수 있고, 히터 환기는 이게 이제 운전석 온도 조절인데, 이 온도 조절 기능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차갑게 해놓으면은 이 온도보다 좀 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빨간색으로는 이 온도보다 좀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이제 여름에는 파란색 쪽으로 많이 쓰시고, 겨울에는 빨간색 쪽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가운데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물리 버튼으로는 에어컨을 끄는 기능이 없는데,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에어컨을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기화 라고 있는데, 이 동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좌우 온도가 같아지고 운전석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온도가 동일해지고 운전석을 따라가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설명드릴 게, 이 동기화 버튼을 만약에 많이 쓰신다라고 하시면 이 즐겨찾기 버튼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동기화 버튼을 많이 쓸 거다 그러면 이 커서를 동기화 쪽으로 올려놓고 나서 이 1번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띵동, 네, 이렇게 동기화가 1번에 저장이 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1번에 지금 동기화 버튼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조수석의 온도를 내려놓고 1번만 누르게 되면 운전석이랑 동일해지는 동기화 버튼이 이 즐겨찾기 1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조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가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동차 모양의 초록 색깔 표시는 뭐냐면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 그래서 요즘 차량들은 안전장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를 통합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전체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안전장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핸들 조향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누르신 다음에 인디비주얼로 넘어가고 나서 이쪽 구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 조향 간섭을 꺼주시게 된다면 핸들에 조향 간섭이 들어오지는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이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센터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터치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터치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그 셔틀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쪽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돌리면 돌아가게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듯이 눌러주게 되면은 들어가지게 됩니다. 돌리고
누르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 버튼이 있는데 이 백 버튼을 눌렀다 돌렸다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이 조그 셔틀을 왼쪽으로 밀게 되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이 백 버튼과 동일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버튼들이 한 6개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요 버튼은 미디어, 요 미디어 버튼, 그 다음에 요 커뮤니케이션은 핸드폰, 그 다음에 요 홈은 항상 기본 화면을 나타내게 되는데 제가 어떤 메뉴를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홈 버튼만 누르면 기본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본 모양은 앱 기능, 맵은 지도, 그 다음에 NAV는 길찾기 기능입니다. 이 미디어 같은 경우는 메뉴가 지금 라디오, 음악 컬렉션은 USB에 있는 음악을 차량으로 넘기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스크린 미러링 기능이 있고 여기서 이제 갤럭시를 쓰시는 분과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나 스크린 미러링 기능을 쓸 수가 있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 카플레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갤럭시를 연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블루투스를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제 핸드폰은 현재 아이폰이지만 뭐 동일합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블루투스를 들어가게 되면 하단에 BMW 83168 동일한 차대번호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눌러주시게 되면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고 쌍으로 연결 눌러주시게 되고 연락처 및 즐겨찾기 동기화를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차량 안에서 이제 누구한테 전화 왔을 때 누군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연결이 끝난 거고 이제 핸드폰에 노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갤럭시를 연결하는 블루투스 일반적인 연결 방법이고 이어서 이제 애플 카플레이 연결 방법을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애플 카플레이 연결 방법은 맨 처음에 해주실 게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미디어, 모바일 기기,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설정을 들어가시고 지금 요 시승차는 애플 카플레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이쪽에 애플 카플레이라고 영어로 써 있고 그거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지 처음에 연결했을 때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 카플레이 관련해서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이전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에 음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음악이 아이폰 제 핸드폰에서 바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설명드릴 게 커뮤니케이션 기능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누르면 연락처는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그다음에 전화는 최근 통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보시면 최근 통화 목록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운전할 때는 이거를 이제 터치를 하거나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건 이제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마 보여질 것 같은데 이쪽에 전화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롤러를 통해서 이제 목록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롤러를 눌러주시면 전화가 바로 걸리게 되고 이제 롤러를 눌러도 전화가 걸리지만 얘를 눌러도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받아지고 이 롤러를 돌려서 거절로 바꿔놓고 이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바로 켜지게 되고 길찾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지금 요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빠른 검색은 명칭 검색이고 뭐 어디 병원, 어디 역, 어디 대학교 아니면 뭐 아파트 명칭을 치면은 이제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초성만 쳐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역을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한강진 역 이렇게 쳐봤는데 치게 되면 지금 검색 중이라고 뜨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한강진역이 나와 있어서 누르면 길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게 집 주소 지정하고 회사 주소 지정이 있는데, 집 주소를 지정을 하게 되고 이쪽에 즐겨찾기 버튼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집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주소를 이쪽 저희 분당 전시장을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분당동 98 1번지 클릭을 하시고 집 주소로 지정하면 집 주소로 바로 지정이 된 상태이고,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 항상 저장하고 싶은 데다 커서를 올려놓고 제가 한번 8번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띵동, 네, 저장이 된 거고, 차량에 탑승하시고 8번만 누르면 이제 제가 집 주소로 이제 바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경로가 끝난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음성을 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목적지에서는 제가 검색했던 목적지들이 다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곳 즐겨찾기 버튼을 활용하시면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방법, 차량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카에 들어가시면은 주행 정보는 차량의 연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쪽에 오일 온도, 그 다음에 마력, 토크,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PSI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주행 스타일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차량 상태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양은 정상인지, 그리고 체크 컨트롤,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필요한 서비스는 엔진 오일을 언제쯤 갈아야 되는지, 브레이크 액, 차량 점검, 차량 정기 점검, 배기가스 점검, 이런 목록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설정이 아마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요 단위 설정, 그리고 주행 모드는 크게 할 게 없고, 운전자 어시스턴트는 요 버튼이랑 동일하고, 디스플레이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밝기, 높이, 회전, 계기판에서는 중앙에 지도가 뜰 건지 안 뜰 건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 컴포트 액세스의 접근 시 잠금 해제, 멀어지는 경우 잠금, 그 다음에 요 세 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내 조명 같은 경우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인데, 제가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을 보여드리면 6가지 색상의 11가지 조합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청동색, 그 다음에 주황색, 흰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색상의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 지금 설명을 드렸으면 이 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요 SOS 버튼입니다. 요 SOS 버튼을 누르게 되면 BMW 콜센터로 전화 연결되면서 이 차량의 위치가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혹여나 운전하시다가 에어백이 빠하고 터지면 제가 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심칩이 있다 보니까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날씨라든지 뉴스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날씨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위치에 대한 날씨를 이렇게 일주일간의 날씨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게 위젯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면서 카카오 내비를 쓰거나 티맵을 쓰면 순정 내비는 거의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저라고 하면은 이 위젯 기능을 눌러서 이 내비를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날씨를 띄워놓고, 그리고 요 아래다가는 연비를 많이 보니까 주행 정보를 띄워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날씨, 미디어 라디오, 핸드폰, 연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젯 기능을 이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2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좌석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이 3 시리즈는 3존 에어컨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공조장치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나올지 선택이 되고 뒷좌석 시트 열선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단에는 USB-C 타입의 충전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3A 이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급속 충전도 가능한 이렇게 USB-C 타입의 충전 소켓이 2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BMW 3 시리즈, 신형 3 시리즈에 대한 출고 설명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객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기능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난다면 3 시리즈에 대한 어느 정도 출고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BMW 3 시리즈 외에도 이제 BMW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상담 및 시승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